안녕하세요. 수학의 아침 외대국어반 강사 문지영 선생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간담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께서 지금 아이들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의 스케줄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게 어떤 것들을 해왔는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수학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아이들이 그 기숙사에 입소를 하게 될 경우에 외출이 불가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제가 안내를 드리고 나서부터 좀 바뀌었죠. 지금 아이들이 주말에 외출을 할 수 있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한 이슈, 오늘 아이들 수학 범위가 나왔는데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짤막하게 하고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위주로, 혹시 채팅이 어려우시면은 문자로라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8일 날 개강을 해서 대단원 1단원 전부 다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 1, 2, 3단원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 이제 시험 범위가 달라졌다라고서 이제 아이들한테 듣게 돼서 요때가 이제 4월 달 정도 됐습니다. 4월 중순쯤 됐을 때 시험 범위가 달라져 갖고, 그래서 3단원의 도형의 방정식을 여기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예, 여기 이쪽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됐고, 요 부분이 이제 5월 첫째 주 정도에 전부 다 진행이 마무리됐고요. 지난 수업 때부터는 이제 아이들 전부 다 나간 진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은 사실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때 뭐 대단원 2단원 남고 3단원에 중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남는데, 대단원 2단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의 단원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거 하는 것과 2차 방정식, 요거를 같이 다뤄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2단원이 제일 편한 단원입니다. 수학 상 과정 중에서. 1단원 다항식은 나머지 정리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문장 해석 파트 때문에 좀 힘들어 하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복소수가 가장 킬러 파트예요. 이 복소수를 어려워하고 2차 방정식부터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는 사실 중단원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구분점이 크지는 않아요.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형의 방정식은 어머니께서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 원의 방정식이 기말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묶이냐에 따라서 20문제가 출제되는 데 있어서 문제 배열과 배치가 좀 달라져요. 그렇게 됐을 때 원래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나머지 정리해서 객관식 제일 마지막 킬러 파트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에서 킬러 파트 하나 정도, 특히나 이제 평면 좌표라고 하는 것이 도형 감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킬러 파트 하나 정도, 요렇게 대단원 2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잘 준비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평 기출,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분당권 모의고사라든지 서울권이나 뭐 자사고들 기출 문제 이런 것들 풀리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외대부가 시험 범위를 조금 중간에 바꿨습니다. 오늘 바꿨죠. 예, 오늘 바꾸면서 아이들한테 문자가 오면서 다들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나왔는데, 대단원 1단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의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 상황에서 복소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대단원 1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나머지 정리가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은 그냥 다 어려워요. 아이들이. 도형 감각이 크게 있지 않는 이상에는 다 힘들어하고 어렵게 출제됐을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복소수예요. 복소수가 허수 단위를 다루게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학을 오랫동안 하고 많이 했던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이고 어느 정도 감각이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뭐 수학상에 있어서 반복도가 뭐 한 2번 정도, 그 다음에 심화 반복도가 많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 킬러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2단원이 오늘 2단원 들어간다라고 발표됨으로써 킬러 문제를 만들어지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원이 많아지면은 뭐 난이도가 쉬워지고 뭐 분산되고 이게 아니라 단원 간에 연계되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소수를 가지고서 나머지 정리랑 연계되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인수분해와 복소수를 연관시키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는 이렇게 단원 연계가 되면은 문제의 난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복소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이 18일이고 이제 다음 주 3주 정도 남은 시간인데, 뭐 시간상으로는 많다라고 하지만은 아이들 기본 문제부터 킬러까지, 그 다음에 복소수를 저희가 안 한 지 지금 3월 초에 했기 때문에 2달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2달 정도, 아무리 2회독, 3회독을 했다라고 해도 2달 정도 아이들이 안 하게 되면은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감이 빨리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감을 올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 요때까지는 복소수를 좀 집중적으로 감을 다시 올려줘야 되고, 기출 문제를 지금 또 몇 주간 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시간을 갖고서 복소수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대부가 전통적으로 복소수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합니다. 다른 단원보다도 어렵게 출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시험 기간 전까지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지금 아이들이 개학하고 나서 지금 외대북에서 실제 지금 진행됐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첫 번째 이제 요 화면은, 이거는 아이들이 화면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준 내용인데요. 다항식을 다뤄가면서 지금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이라는 단원을 알아야 되고요. 다항식 미분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수학 2를 알아야 되는 단원의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구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내용은 어떤 과정을 공부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는 아니에요. 교과 외에 심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기호나 그리고 다항식을 하는 데 있어서 미분이 들어왔을 때 선행 정도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외대부고에서 복소수가 어렵게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학생 한 명의 이제 외대부고 선배죠. 선배의 노트 필기를 제가 찍어 놓은 건데요. 지금 여기 잘 보이시는가요? 예, 복소수의 극형식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출판사 기준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고급 수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심화 수학이죠. 예,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예, 고등교과, 필수 교과를 이제 넘어서면은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고급 수학, 심화 수학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수학 상 앞에도 기초 수학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극형식이라는 것을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적분까지의 선행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수원 정도 이상의 선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근데 알면은 좀 익숙해지면은 되게 편하게 이제 복소수를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체득을 시키는 데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지금 겨울방학 때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서 습득을 좀 잘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풀었던 문제집에서는 이 해당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